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윤영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 일사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상 문제점과 우리 구에서의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 그리고 부실한 경로당 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큰 피해를 막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도착 전 주민 누구나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는 소화기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고지대 주택가 밀집지역,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쪽방촌,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한 주거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이는 소화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습니다. 이는 보이는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초기 진압 등 매년 활용 건수가 늘고 있고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제출받은 요구 자료를 근거로 우리 구에는 금천소방서가 설치한 256개, 서울시 지원으로 우리 구가 관내 5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337개의 소화기를 설치한 상태이며 올해 추가로 우리 구 예산으로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들여 설치만 했지 관리 주체와 점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소화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분실되어 있는지, 장비의 파손 여부 등을 우리 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관리 책임을 소방서와 해당 상인회에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보이는 소화기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보이는 소화기의 설치 위치는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지, 설치된 소화기의 상태는 모두 정상인지 아니면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 구가 그동안 점검한 실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화재에서의 골든타임은 화재 발생 신고 후 소방차의 차고지 출동부터 현장 도착까지 통상 5분을 말합니다. 이 골든타임이 인명과 재산 피해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초기 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화재 진화에 성패를 가를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주택가 좁은 길과 전통시장길, 상점가가 밀집된 복잡한 거리는 보이는 소화기가 되도록 많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수천 배의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화기만 설치했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들여 설치했으니까, 설치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 구는 소임을 다한 것일까요? 소화기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때가 되면 교체해줘야 하며 수시로 확인하며 파손 여부,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서 관할이라서 상인회에 맡겼기 때문에 나몰라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현대시장에 설치한 20곳의 소화기의 경우 관리자 정부가 누락된 채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설치 장소만 표기되어 있을 뿐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대시장 등에 나가서 설치된 소화기를 살펴본 바 소화기 압력 게이지가 정상 범위를 넘어 사용 못하는 소화기, 각종 적재물에 가려진 소화기, 문 받침대로 쓰여지고 있는 소화기, 여기저기 구석진 곳에 방치된 소화기, 제 위치에 없는 소화기 등 화재 발생 시 제 기능을 못하는 소화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자체 재원으로 설치한 소화기는 누가 관리해야 할까요? 관리를 맡겼다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누가 확인을 해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여진 소화기 상태로는 소방서의 점검 부실인지 상인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설치를 해준 구청의 관리 문제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단편적으로 분산하여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보다 일정 간격별로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화기 관리를 소방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소화기는 우리 구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서 관할이라도 점검할 때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통보하고 적시에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주민의 안전과 재산이 달린 문제는 중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 등을 나타내는 지역 안전 지수를 공표하고 있고 작년 말 공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화재 부분에서 최하에서 두 번째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인근 구로구와 관악구는 3등급으로 우리보단 한 등급 위입니다. 지난 2016년 종합청사 내에 방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청사에는 안전보호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도 예측 못하는 화재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민간 부분에서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천소방서와 합동으로 동네 구석구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꼭 살펴서 보이는 소화기를 확대 설치하고 그 유지 관리 또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안타깝게 젊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최근 드러난 사례만 봐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연이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6월 8일 전세 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집중 조사해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 의뢰한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414명으로 전체 42.7%를 차지해 집주인 264명, 27.2%보다도 많았습니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 피해 세입자는 총 588명으로 20, 30대 비중이 전체 61.3%였습니다. 그런데 발생 지역별로 보면 놀랍게도 우리 금천구가 서울 자치구 중 3번째, 전국적으로는 6번째 많은 62건, 129억 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우리 구로 전세 사기 가담 의심 부동산 중개 사무소 14곳을 통보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의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 사실에 대해 구청장님께 언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어떤 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과는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임차인 보호 조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전세 사기 발생 여부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인중개사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부인하다 결국 시인하고 6월 19일에야 관련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에 대한 심각한 은폐 정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토부의 범정부 특별 단속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중개 의뢰인을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집주인보다 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은 공인중개사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등록관청인 우리 구에 부여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의 등록 및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 정보과의 경우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조사, 단속의 사법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 10월 업무 변경의 사유로 모두 반납해 버렸습니다. 어떠한 업무 변경입니까? 사실상 범죄를 방기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특사경의 권한을 반납한 채 현장을 감독할 의지가 없었으며 이는 해당 역할의 공무를 수행할 적격한 인력 부재를 초래했고 이러한 행정 공백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피해를 돌아왔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세 사기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작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 1차 단속이 시작되었는데 10월에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모두 반납한 사유가 뭔지, 또한 필요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부동산 정보과의 전체 예산으로 약 3억 3천만 원이 평생된 곳과 달리 부동산 거래 관리 예산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강사로 75만 원, 교육 교재 150만 원을 포함한 800만 원, 과 전체 예산 대비 2.4%에 그쳤습니다. 향후 부동산 거래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를 방지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전세 사기 정황이 있는 곳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역 자체 역량 강화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다시 지정받아 전세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수의 성실한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발 방지 대책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급식 부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구 11을 합산으로 약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부식 보조금으로 77개소에 매월 10만 원씩 약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경로당 양곡비 약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월 10만 원의 보조금으로 한 달 동안 20, 3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식사를 제공한다는 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PPT 자료를 봐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몇몇의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판을 보면 밥과 국, 종류의 반찬 2개가 다입니다. 기본적인 3개의 반찬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류 반찬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인구 5,155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8.4%, 949만 명에 이르며 대한민국은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6%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우리 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3,314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비율보다 더 높은 고령 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도 곧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노인복지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드실 수 있도록
우리 구 전체 경로당의 급식 보조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노인의 지위가 감소하고 노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시대에 경로당은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어르신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동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여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한두 끼 식사를 그래도 든든하게 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 보조금을 상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정책에 구청장님이야 모든 관계 공무원분들의 깊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